지구는 크게 저기 뭐죠? 뭐 변화는 없어요. 116, 117 그냥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직권. 아마 요걸 건데 직권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권의 분포는 딱 지표면에서부터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죠. 어디까지다? 어디까지? 지구 중심까지입니다. 이때 요 길이는 약 6,400km 되겠습니다. 지구 반지름, 평균 반지름. 됐죠? 이렇게 되고요. 층상 구조는 좀 이따가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합과학에서 가장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게 구성 물질인데요. 얘는 이거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구성 원소, 뭐라고? 구성 원소로 보자면 두 개로 나눠서 할게요. 제 생각엔 두 가지 분류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디? 지각, 제일 겉면 및 껍데기. 그 다음에 직권 전체. 이렇게 나누면 구성원소로 보면 지각은 누가 제일 많고? 산소고요. 그 다음에 규소, 알루미늄, 철 이렇게 갑니다. 직권 전체로 보면 누가 제일 많고? 철. 그 다음에 산소, 규소, 요소는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나? 그런데 이번에는 구성 물질이라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좀 나눠서 좀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이번에는 지각하고 누구? 뒤에 가서 나오겠습니다. 누구? 지각하고 멘틀은 주로 뭐로 구성되어 있다? 암석이 대부분이다. 근데 이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은 누구다? 뭐라고? 규산염 광물이 대부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핵, 내핵 나누지 말고 어쨌든 누구? 핵. 핵은 누구하고? 누구? 철과 니켈이 대부분입니다. 즉 무슨 물질이냐 하면 금속성 물질이에요. 뭐라고? 금속성 물질. 금속 물질.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그럼 이제 직권의 역할 남았는데 역할을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할 때마다 이것도 오늘따라 이상하게 좀 왜 봄이 붕 뜬 느낌이지? 당 떨어지나? 저런 게 조심해야 됩니다. 제대로 안 걸리면 뒤집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각권의 어떤 역할. 기권하고 수권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생명체를 보호하는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표로 만들게요. 여기가 기권, 수권, 직권, 하나 더. 배우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그냥 한 방에 끝내는 거. 누구냐 하면 누구요? 외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외권에 대한 이야기는 직권에서 얘기할 거를 좀 포함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권 첫 번째 뭐 있었죠? 물질 대사에 필요한 그거 뭐 바꿔 얘기하면 통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뭐 해준다? 공급해준다. 얘는 대놓고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뭐하고 뭐? 뭐하고 뭐? O2, CO2. 그죠? O2는 호흡, CO2는 광합성. 됐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기능을 한다? 보온 기능을 한다. 무슨 효과로? 얘는 온실 효과로 보온 기능을 합니다. 세 번째. 뭐를? 어디에서? 우주에서 유입되는 유해 물질 또는 유해 광선을 뭐 해준다? 차단하는 역할을 해준다. 대표적으로 유해 광선의 대표적인 게 누구? 자외선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수권. 수권은 첫 번째로 얘도 무슨 기능을 한다? 보온 기능을 하는데 무엇으로 인한 거냐면 액체 상태의 물의 뭐가? 비열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됐죠? 또는 열 용량이라고 해도 1학년 과학에서는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비열 대신에 뭐 쓸 수 있다고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열 용량이라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의 내용과 똑같은 말 하나 쓰면 되죠. 뭐라고 하면 되지? 마찬가지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준다. 얘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각종 염류 및 뭐 영양물질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다만 물이라는 놈이 용매로서의 역할이 어떻다고? 되게 크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요. 나중에 생명 시스템 할 때 뭐 할 때? 생명 시스템 할 때 생명체가 대부분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생명체가 역시 요게 둘 다 됩니다. 알겠어요? 체온 유지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은 종류의 물질을
공급받거나 반응을 시키기에 되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오는 게 직권이죠. 직권의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지상생물권? 뭐라고요? 수중 생태계 말고 지상 및 그 다음에 공중, 새들한테는 어쨌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거다. 딱딱한 고체 바닥이 있다라는 것 자체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권에서 결국에는 뭐가 생기느냐 하면 지구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뭐라고요? 지구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외핵과 내핵 중에 외핵입니다. 누구? 외핵이 무슨 상태인데? 대류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뭐고? 액체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액체 상태. 그러면 외핵에서 지금 생겼다라고 대부분 이제 인정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외핵에서 발생한 자기력선이 어디까지 뻗치노? 지구 대기권, 기권을 뚫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결국은 외권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다고? 지구 근방의 외권. 알았어? 따라서 외권은 결국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누구다? 어디에서 발생한? 직권에서 발생한 지구 자기장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얘는 이것도 이거야. 우주로부터. 근데 이거는 같은 말로 얘기하자면 거의 대부분 누가 주는 건데? 태양에서 오는 거야.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거의 대부분 태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태양으로부터 유입되는 유해 물질일까? 유해 광선일까? 물질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유해 광선은 누가 차단했는데? 거의 대부분 기권에서 차단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 물어보자. 여기에서 유해 물질은 뭐였는데? 암석 조각, 유성, 맞아요? 네. 돌조각입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유해 물질이 뭐가 있는데? 입자 단위로 날라오는 놈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중성자 이런 것들 알았어? 되게 작은 입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게 거의 한 초속 400km로 뚫고 막 기 들어오는 게 있어요. 됐나? 태양이 흑점 같은 데서 폭발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지구 쪽으로 일어나면 한꺼번에 빵 하고 나오는데 태양의 온도가 6000도 넘지, 표면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입자들이 대부분 이온화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이고? 뭐를 띠고 있다? 인마들이 속도는 엄청 빠른데 전기적 입자야. 뭐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플라즈마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됐냐? 그게 아주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 두드려 엎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고속 전기를 띠는 입자라고 해서 고속 전하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당연히 유해 물질입니다. 이거는 대기가 못 막아요. 근데 이놈이 뭐를 띠고 있어서? 전기를 띠고 있어서 전기를 띤 입자는요, 주변에 자기력선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픽 들어오다가 여기 묶여서 이렇게 나선 운동하는 겁니다. 잡혀가지고.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됐니? 그래서 이거를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태양에서 흑점 부근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폭발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폭발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플레어를 통해서 태양 표면 밖으로 고속 하전 입자가 한꺼번에 많이 튀어나오는 현상. 그럼 이 말이다. 플레어가 없어도 뭐가 없어도? 플레어가 없어도 태양 표면은 항상 고속 하전 입자를 내보내요. 근데 많은 양이 나오진 않는다 이 말이야. 됐나? 근데 플레어 그 정도의 폭발이 일어나면 한꺼번에 왕창 튀어나오겠지.
왕창 팡 튀어나오는 현상을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 태양풍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을 때? 지구를 향했을 때 쭉 와가지고 누구한테 걸린다. 지구 자기장한테 걸리는데 이때 지구 자기장은 이 태양풍 입자들을 고속하전 입자를 막으면서 자기력선들이 약간 평상시보다는 좀 흔들려요. 충격을 받는다 이 말이 알았어? 태양풍이 지구 자기권에 부딪혀서 일종의 자기장에 약간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자기폭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매그네틱 스톰 됐어요? 그 현상으로 인해서 지표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첫 번째 하전 입자들이 전하 입자들이 자기력선에 붙잡혀가지고 자기력선은 대부분 막대자석 생각해봐. N극, S극 주변에서 되게 조밀하지. 그러니까 지구가 이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자기력선이 쭉쭉 뻗어나가잖아. 맞아? 그러면 이쪽에서 팍 붙잡힌 놈들이 일부는 벤 헬런데라는 데서 잡히는데 여기 잡힌 놈들이 양쪽으로 어떻게 쏠려 들어갈 거 아니야. N극, S극으로. 그래서 N극, S극 근처에 오면은 자기력선이 간격이 어떻게 돼? 좁아지니까 자기력선을 따라서 이렇게 도는 놈들이 서로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각자 도는데 좁아지면 한꺼번에 저끼리 돌다가 부딪힐 수 있지. 방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로라입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보인다? 그렇죠. 좀 고위도 지방으로 가야 돼요. 북극이든 남극이든. 알겠어? 대개 중위도 지방에서 보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중위도 부근에서 보였다. 우리나라 위에서는 안 보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위도 한 45도 근방에서도 보였다. 예를 들어서. 그 보이는가 모르겠다. 그랬다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왔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미래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던 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과연 일어날까 했던 게 하나 일어났죠. 뭡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 전파통신. 대부분의 전파통신 위성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장권 안에 들어있거든. 얘네들이 떠있는 고도가. 그런데 전파도 역시 자기장에 의해서 약간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통신위성들은 자기장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로 올라가 있나 고려 안 하고 그냥 올라가 있을까? 고려하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 뭐 굴절이 일어나든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그런데 태양풍이 와가지고 뒷다리 뿜어야 해야 된다. 자기장이 평상시하고 어떻게 돼? 어쨌든 달라지죠. 그럼 평상시에 썼던 주파수는 그대로인데 여기서 반사되거나 굴절되거나 하는 비율이 어떻게 된다? 달라지니까 주파수가 완전히 꺾이는 거야. 그래서 뭐가 안 돼?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세 글자로 델린저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신식 첨단 무기들이 대부분 전파를 이용하죠. 무선 시스템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전파의 파장이나 주파수가 변질되면 자칫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기계에 쓰는 거하고 통신에 쓰는 주파수가 같을까 다를까? 심지어 라디오에 쓰는 전파도 다르겠죠. 그런데 변질이 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대폰 가지고 전화를 띵 눌렀는데 그 전파 변질되면서 뭐 핵미사일 발사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가 일어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외권 중에 자꾸 신경 쓰는 건 누구라고? 태양을 신경 씁니다. 뭘 신경 쓴다고? 통합과학 안에서도 태양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나?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각 권의 층상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층상구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표를 좀 그리겠습니다.
적당히 3등분 된 것 같나? 대략 되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를 기권, 그 다음에 수권, 그 다음에 직권. 기권은요, 축이 이렇게 발생하고요. 수권은 축이 이렇게 되고, 직권은 사실상 책이 없는 겁니다.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보고, 얘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때 각각의 축의 의미를 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기권은 요게 기온이고요. 요게 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권은 요게 수온이 되고, 요거는 깊이, 수심. 그 다음 얘는 요게 깊이에요. 깊이고, 요게 뭐냐면, 뭐요? 지진파 속도. 됐죠? 네. 그리고 주의할 점. 얘는 요 끈트머리에 해당하는 값이 지구 중심이고요. 원점에 해당하는 값이 지표 되겠습니다. 자, 미리 나누자면 기권은 네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몇 개? 네 개의 층. 그 다음에 수권은 세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몇 개? 세 개의 층. 그 다음에 직권은요, 좀 왜곡된 그래프일 수밖에 없는데, 역시 4개의 층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느냐? 기권은 지표에서부터 처음에 그래프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쭉 내려가서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됐죠? 그림 그릴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 여기 내려갔다가 올라가지? 맞아? 올라갔을 때 최고 온도가 지표의 온도보다 높으면 안 돼. 알겠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려갈 때의 최저 온도가 가장 낮은 온도가 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요게 10, 50, 80 요 정도. 됐나? 됐나요? 그 다음에 수권은요, 처음에 좀 일정하다가 쭉 내려가서 다시 일정해진다. 요렇게. 됐죠? 큰일 났네,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놈은 좀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쭉 완만하게 좀 치고 올라가다가 다시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에서 얘가 급격하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뭐라고? 급격하게 확 떨어집니다. 됐니? 그리고는 완만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약간 계단식으로 파고 올라와서 다시 올라갑니다. 됐니? 참고로 얘는 무슨 속도? 지진파 중에서 P파 되겠습니다. 그러면 층을 구분해 보면 층의 명칭, 기권의 제일 밑에서부터 얘는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그 다음에 중간권, 위에가 열권 되겠습니다. 열권.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에 거를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약층, 제일 밑에 거를
심해층. 자, 그 다음에 직권은요, 처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지각, 그 다음 칸이 멘틀, 그 다음이 외핵, 그 다음이 내핵,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먼저 잠깐만 앞에 봐봐. 어차피 그 나중에 동영상 다 나오긴 하니까 잘 들어. 기권하고 수권은요, 기수는 직권은 고체죠. 얘들 둘이는 기체, 액체 합쳐서 유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유체는요, 밀도에 따라 흐름이 생겨요. 뭐라고? 지구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항상 뭐가 작용하지?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 중력권 안에서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놈이 항상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가벼운 놈을 위로 올려보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 하나 기억할 거. 유체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은 밀도가 작아집니다. 가벼워진다 이 뜻이야. 알았어? 그럼 잘 봐라. 얘부터 얘기할게. 지표에서부터 10km까지는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되나? 낮아지지. 밀도로 얘기할게. 가벼워야 무거워요. 온도가 낮아지면, 아까 온도가 높아지면, 뜨거워지면 가벼워진다 그랬어. 그럼 낮아지면 무거워지는 거지. 그럼 봐봐. 대륙권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놈이 무거워. 무겁고 밑에 있는 놈이 가볍지. 그럼 무거운 놈이 어떻게 되려고 할까? 떨어지고 가벼운 놈이 올라가고. 됐어?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대류. 알았어? 운동 중이다 이 말이야. 됐나? 우리는 운동하고 있는 이런 층을 불안정층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불안정층. 됐어? 그런데 성층권 봐봐. 성층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쨌든 높아지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가볍다 무겁다. 위에 있는 게 가볍고 밑에 있는 게 무겁네. 뒤집어질 이유가 없지. 얘는 운동 안 해요. 그래서 안정이야. 뭐라고? 안정. 됐나? 그럼 중간권은 뭘까요? 불안정. 대류 있음. 됐어? 근데 물도 똑같아. 이거는 신경 쓰지 마. 일정한 건. 됐어? 중요한 건 얘야. 수온 약층이야. 얘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때? 깊어진다는 건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내려가지. 무거워 가벼워? 무겁네. 기울기가 수온약층과 성층권의 공통점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됐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만 하면 안정입니다. 뭐라고? 따라서 물은요, 해수는 앵간히 큰 어떤 지각 변동이 아니고는 혼합층의 물과 심해층은 섞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차단되어 있는 거야. 알았어? 됐어요? 환경이 다릅니다. 심해 환경하고 표층 환경이. 됐나요? 됐어? 여기서는 그딴 거 없어. 알았어? 여기서는 그딴 거 없고 요거만 기억하면 돼. 여기서 갑자기 확 떨어지지. 왜? 지진파는 밀도에 비례합니다. 무슨 말이고? 딱딱하고 무거운 물질일수록 지진파가 속도가 어떻다? 빠르게 통과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어디에 도달하니까 갑자기 팍 꺼졌어. 외핵. 외핵이 무슨 상태인데? 갑자기 물렁물렁 액체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속도가 확 준 거야. 됐나? 참고로 S파라고 있지. S파는 P파보다 속도가 어때? 느리죠. 그래서 출발 자체도 어때? 느려요. 근데 여기서 좀 올라가. 됐어? 외핵에 도달되면 S파는 액체를 통과 못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S파는 요게 S파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나온다면. 알겠습니까? 됐나요? 각각의 층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먼저 얘기했는 게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됐나?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 이거는 판단하지만 알았어? 왜냐하면 실제로 10권쯤 되면 공기가 있나 없나? 거의 없지.
우리가 유의미한 층은 30km고 학습적으로 보면 한 100km까지 보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10권부터는 일반적인 좀 역학 구도가 안 돼요. 됐네. 다르게 좀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불안정, 안정, 불안정. 주의할 점. 이때 대륙권 안에서 온도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 있어요. 그래서 대륙권은 뭐는? 대륙권은 온도가 평균값입니다. 뭐라고요? 평균값. 됐나?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간혹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가벼워지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어요. 됐니? 됐나? 그 다음에 수권은요. 이거 전체가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안 나오는 동네나 시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됐어? 대륙권에서 기억할 거. 대륙권은 당연히 무슨 현상이 있고 대류 현상이 있고 한 개 더 있어. 여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있다. 기상 현상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됐나? 성층권에는 누가 있다. 오존층이 있어서 뭐를 차단한다.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을 뭐한다?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때 하나 더. 오존층의 위치가 중요한데 오존층의 위치는 약 25km 전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됐니? 바꿔 얘기하면 그게 성층권 안에 존재한다 이 말이야. 됐나? 그리고 또 하나.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차단한다는 얘기는 자외선을 흡수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가 데워져. 뭐라고? 그래서 얘는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여기 다른 열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지는 거야. 됐니? 중간권은요. 당연히 대류는 있을까 없을까? 얘는 대류가 있지요. 그런데 뭐는 없다. 기상현상은 없다. 왜? 저 위에까지는 H2O가 못 올라가. 구름 이런 걸 못 만들어내요. 됐니? 에너지 활동도 적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요 길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층 두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혼합층 두께라고 부르는데 혼합층이 생기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바람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 바람 때문에 일정 깊이까지 물이 섞이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같아진 거야. 됐니?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온도는 왜 될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큰일 나이. 온도는 뭐는? 이 표면 온도 있죠. 표면 온도. 요게 뭐가 되노? 요게 표면 온도가 되죠. 표면 수온. 맞아? 표면 수온은 뭐로 결정되는 거냐 하면 이거는 태양 에너지량 때문에 결정되는 겁니다. 됐니? 그런데 혼합층의 뭐는 두께는 뭐 때문에 결정되는 거다? 풍속입니다. 됐어요?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예를 하나 드려드리자면 적도지방하고 어디하고? 적도지방하고 중위도지방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적도지방은요. 중위도지방보다 태양 에너지는 어때? 높지? 근데 바람은 별로 안 불어. 뭐라고? 바람은 별로 안 불러. 그래서 적도지방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됐니? 근데 중위도지방은 온도는 분명히 얘보다 어떨까? 온도는 좀 낮아요. 됐나?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 알았어? 그래서 뭐가 두껍다?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을 내가 뭐라고 했다?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거든. 평균값이라고 얘기한 거야. 됐어요? 굳이 비슷한 쪽을 찾자면 중위도 쪽이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 가깝다고?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어떤 층이다? 안정층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심해층은요. 모든 바다가 거의 동일하게 요 온도가 무슨 온도고? 지금 심해층 온도지. 맞아? 요게 대략
약 3에서 얼마? 4도씨 범위를 가집니다. 됐습니까?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권. 지각하고 멘틀은요. 지각하고 멘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무슨 상태? 즉 암석 위주입니다. 됐니? 당연히 교산용 광물이고요. 됐나? 기억할 건 이거밖에 없죠. 외핵은 무슨 상태? 그래서 얘는 뭐가 일어날까? 그렇지. 대류가 일어나. 그럼 잘 들어라. 거의 대부분 성분이 뭐라고? 외핵에는 성분이 뭐라고? 성분. 외핵이나 핵이나 내핵이나 똑같잖아. 어떤 성분이 제일 많지? 철. 쇳물이잖아. 쇳물. 액체라면. 근데 어마어마한 온도로 지금 녹아있잖아. 맞아? 그럼 얘네들은 전기를 띄어요. 뭐라고? 그 전기를 띈 입자가 뭘 한다? 움직이니까, 운동을 하니까. 전기를 띈 입자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네요. 뭐가 발생하노? 전류가 발생한 거고요. 됐니?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전류가 생기면 그 주변에 뭐가 생겨? 이거 한 적 없어? 이런 거. 본 적 없어? 뭐 이거. 자기장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 요런 이론을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됐니? 어쨌든 요 외핵이 바로 아까 봤듯이 뭐의 근원이다. 지구자기장의 발생 장소로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핵은요. 피파의 속도가 살짝 어떻게 된다. 근데 이게 점이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갑자기 팍 떠가지고 올라가지. 그래서 상태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액체보다 갑자기 속도가 팍 증가했네. 무슨 상태로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고체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 둘 다 합쳐서 핵이잖아. 맞아? 핵은 금속 성분인데 뭐하고 뭐? 철과 니켈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질문. 이로써 C반이죠. C반의 목요일 강좌가 지구 시스템이잖아. 맞아? 지구 시스템에서 일단 층상 구조까지 각 건의 구성 특징은 다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뭘 하느냐 하면 다음 시간에는 118쪽에서부터 쭉 넘어가서 한 125쪽까지 한꺼번에 좀 많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그거는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형태로 익히시는 게 좋아요.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 알겠습니까?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그때그때 가서 그냥 하는 게 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얘기 뭐 하겠어. 알았어? 일단 한 열흘 전까지 배운 게 확실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대략적인 거는 한 다다음 주쯤 되면 내가 대략적인 거는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알겠죠?